반갑습니다. 1월 16일 토요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걱정스러운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잘 올라가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시장 조정도 많이 이끌어냈고요. 또 거기에 또 투자가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형주고 시총 상위 종목이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럽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오늘 순서대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이렇게 6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가장 걱정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시총 1등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사실은 미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죠. 지난번에 96,000원 넘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다 베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점에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 계산을 보게 되면 95,000원 정도에 매수했다 하더라도요. 거의 지금 8% 넘는 손실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죠.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8%라니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8%만 보면 단타 입장에서는 손절매도를 친다거나 손실이 작기 때문에 그냥 버텨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이제 신용을 썼다는 얘기죠. 즉 레버리지가 들어갑니다. 레버리지가 들어갔을 때 2배, 3배 정도 썼었다 생각한다라면 2배가 되면은 마이너스 16%가 되는 거고요. 3배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었다. 근데 보통 레버리지를 2배만 쓰시는 분은 없죠. 3배 정도 이렇게 신용이라든지 이거 땡겨가지고 쓰시기 때문에 3배 정도 썼을 때 지금 24%다 이거예요. 24%인데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 마이너스 30%가 넘어간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로도 반대 매매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수록 이 하락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95,000원 정도의 매수를 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82,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면요. 거의 10%가 넘는 손실률이 발생하잖아요. 한 12, 13% 정도 발생하는데 레버리지를 만약에 3배 정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증거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신용이나 레버리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계속 떨어지기만 할 것인가 이걸로 끝난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6년도에 장세를 보게 되시더라도 주가가 단기적 상승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끌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단기적 조정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계속 커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정은 무조건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고점 라인과 아직 남아있는 이 조정에 대한 이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어떤 이격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나게 된다면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이 빠져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투매 형태의 그런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를 하락시키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부담감이 커지겠죠.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을 세웠을 때 삼성전자가 막 3%씩 4%씩 하락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은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조정이 일단은 작게 들어가게 된다면은요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는 과매수 국면이 좀 해소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이 좀 끌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84,000원 정도까지 지지선을 형성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가 대비해서는 한 5%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정도 범위라면 좀 버텨볼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 포지션이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조정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면 사실 여기에 대한 물량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밑에서 사신 분들 아니면은 최근에 매수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뭐 손실을 보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조정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쭉 장기적 관점을 유지한다. 다만 조정은 뭐 일단은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튀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조정이 아닐 겁니다. 이번에 나타나는 조정들은 뭐 좀 재수없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한두 달 정도까지도 길게 갈 수도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깊게 들어가서 횡보를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기간적인 조정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단기간에 바로 튀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조정을 통해서 이 조정 국면을 내가 어떻게 버틸 것이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은 아니겠죠? 네,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을 통해서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일단 저는 보유 관점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을 좀 맞더라도요. 보유 관점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가올 수 있는 어떤 추세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신 분들은 당연히 뭐 신경 쓰지 않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 홀딩 유지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신용이라든지 이렇게 좀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요. 어느 정도 그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감안하시고 홀딩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길게 여유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용거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21선과의 간격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외국인 매도라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하이닉스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적은 수량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또 매수해주는 모습도 최근에 많이 보였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본다라면은 뭐 조정이 굉장히 얕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살짝 이제 데드크로스를 통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61선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아무리 내려가봤자 11만원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이 종목도 14만원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지지선이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하이닉스가 100조가 안 된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어떤 큰 흐름을 타게 된다면 하이닉스는 반도체 특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상황에서 종목이 주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뭐 고민을 일단 안 하시기 좋습니다. 그냥 홀딩 전략이 맞는 거고요. 이 종목의 최저점 지지라고 보더라도 11만 5천원 정도 수준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다면 21선 지지 12만원 정도 수준에서 바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는 매수를 확장하기는 조금 껄끄럽긴 하더라도요. 보유하시는 관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여유있게 보유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장기적으로 쭉 진행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LG화학 볼게요. 네, LG화학 보시면 지금 조정이 조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100만원 찍고 다시 10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배터리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배터리. 이 배터리를 보면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고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배터리가 지금 떨어져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배터리와 관련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기업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올해 이제 IPO, 즉 기업 상장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LG화학한테 남은 게 뭐냐 이거죠. 네, 물론 이 LG 배터리 쪽에 지분을 100%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채권 발행을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됐을 경우에 지분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LG화학에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은 이 배터리 쪽에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과 석유화학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졌을 때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겠죠.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LG 배터리에 투자하는 방법은 LG화학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하반기 정도에 IPO가 진행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거기에 대한 영향력들은 당분간은 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이 아닙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21선 지지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지금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 85만원 구간이거든요. 즉 100만원을 찍고 나서 살짝 들어오는 과정들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90만원 아래까지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관점이 온다라면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세적인 지지선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유를 가지고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고점이 105만원이기 때문에 90만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변동성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셔야 되겠죠.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난 이후에 지지 포인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차 볼게요. 네, 자동차 쪽 섹터도 지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 쪽에서는 뭐 애플과 연결해 가지고 뭔가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뭐 성장할 것이다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계속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낙폭 자체가 제법 커요. 이게 28만원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24만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17%, 18%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래쪽 이격도 좀 커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그 중요한 갈림길은 여기 지지선입니다. 갭 상승을 한 구간을 지켜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살짝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24만원을 딱 종가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갭은 일단은 메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지지선이 어디에 있냐면 21만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만원부터 21만원까지 빠지면 이거는 제법 큰 하락이거든요. 30%가 넘게 되면 이거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점권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들어온다 해도 뭐 상관없겠죠. 상관없는데 고점에서 따라가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났을 경우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는 비중 축소가 조금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나는 안 팔고 그냥 무조건 장기로 갈 거야. 괜찮아요. 21만원대 지지선은 제법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대에서는 더 밀리지 않고 지지가 되거나 반등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또는 홀딩이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자리가 21만원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추가 하락이 찌비찌비 내려올 때 약간의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사자 이런 개념도 괜찮고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홀딩하겠다 이 관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단기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 꼭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각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단기야 아니면 뭐 신용을 많이 썼어 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방안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셀트리온. 네, 논란의 셀트리온이죠.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일단 성능 자체는 그렇게 의심해 볼 만한 내용은 아닌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갖다 던지는 형태. 이거 악재다. 근데 이것도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치료제가 중증 환자에 대한 내용들은 별로 없었는데 정근당에서 나온 치료제가 이제 중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얘기가 나와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이 1호 치료제라는 어떤 명분이 되게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효능 자체, 이 효과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쏟아지고 있는 형태인데, 자, 그래도 치료제는 치료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급 승인 떨어진 거고요. 또 글로벌 3상도 진행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 치료제들이 막 나오게 돼서 시장에 막 넘쳐날 때, 이럴 때는 약화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상태 속에서는 국산 1호 치료제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굳이 나쁜
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보실 만한 부분들은요. 그런 재료가 나타났을 때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를 쳐야 되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다 빠졌어요. 네, 음봉을 2번이나 얻어맞고 쭉 내려가서 아래쪽 61선까지 끌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요.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지선을 이 근처에서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야기죠. 다만 추가 하락이 나타났게 됐을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즉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주가 자체가 이 지지선 근처에서 횡보를 하게 되죠. 횡보하게 되면서 이평선 다 끄집어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정배가 전환한 다음에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올라가든지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죠.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빠졌는데 여기서 매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홀딩 유지 그대로 유지하시되 현재 시점 지지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평선 끌어내리고 반등이 나갈 때 재매수가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추가 매수가 들어가셔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다 내려왔기 때문에 뭐 반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적 반등 에 대한 포인트는 분명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것인지는 상황을 보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매도보다는 홀딩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가 저점이다 생각해서 들어갈 만큼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선 확보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때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일단 홀딩이지만 매수는 조금 나중에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보죠. 네. 카카오가 이제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제 언택트 관련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올 초, 4월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게 뭐 한 200%, 300%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50만원 목전에 두는 46만 3천원까지 갔다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조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일단은 지난 상승은 이제 끝났어요. 왜냐면, 지난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이미 충분히 받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지난 상승 이후에 나타난 이 그 횡보 조정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종목의 지지선은 4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이 이제 43만원대이기 때문에 40만원까지 빠지면은 한 7, 8% 정도 변동성이 더 확장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 정도까지 내려왔고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또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매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고가 흐름에서 어느 정도 상승 그 다음에 단기적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요. 다음번 지지선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대응하신 것이 유리하단 말씀이죠. 이런 종목들은 홀딩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수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저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선 여부에 대해서 이제 매도 의견을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 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손실이 약 한 2, 3% 나와 있는데 40만원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손실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추가 하락이 만약에 월요일날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을 축소하고요. 다음번 지지선에서 돌아설 때 매수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위에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면 그게 생각대로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돼. 네. 이 저점 매수가 이게 잘 안 돼. 자꾸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도 안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만 단기적 변동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이나 비중 축소 이런 것들도 권장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홀딩 전략 아직까지는 권장해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스럽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전부 다 홀딩이에요. 네. 왜냐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도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참아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마다 단기적 대응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홀딩하시면서 유지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약간의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카카오처럼 이렇게
지지선까지의 어떤 이격도가 조금 벌어진 종목들,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크게 문제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총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